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이제 금일 진행은 간단한 마감 시황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급 쪽 설명드리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일단 베이시스도 조금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 파동과 단기 파동에 대해서 엘리어트 파동 이론과 이제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동을 일단 뭐 잘못 매겼다고는 지금 생각하지 않는데, 일단 어제는 제가 하락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오늘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마쳤습니다. 왜 그런 이제 현상이 조금 일어났는지 한번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 근거로 일단 항생이랑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니케이, 위로스톡스 같은 것도 같이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인 V 코스피랑 뭐 달러원, WTI, 국채 10년, 미국채 10년도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증시에 조금 영향도가 높은 국내에는 삼성전자랑 이제 미국에는 애플이랑 테슬라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대 수익률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누적 수급 설명드리고 코스피 관련돼서 이제 그 신용잔고들이랑 뭐 신용잔고 전체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코스피랑 S&P에 대해서 조금 밸류에이션 차트도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단 마감 시황 다시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제 미국 쪽 보시면 어제 미국이 뭐 나스닥은 한 1.7% 하락하고 이제 S&P는 한 0.8% 정도 하락을 하면서 사실 이제 장 초에는 조금 잠시만요. 장초에 이렇게 하락을 했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조금 상승을 하였습니다. 일단 이 검은 색깔 선이 코스피고요. 이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 영역이 이제 프로그램 순 매수 구간인데요. 이제 처음에 매도를 좀 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매수로 돌리면서 조금 상승을 하였고요.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한 0.8% 정도 하락을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베이시스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베이시스가 이제 콘텐고까지도 갔었었고요. 좀 약간 베이시스가 거의 그냥 보합세 정도 보이다가 이제 장 막판 가면서 오히려 약간 보시면은 이제 현물 가격들이 조금 마지막에 막판에 조금 올라가면서 조금 베이시스가 한 1 정도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조금 매도 차익 거래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코스피 200을 주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이론 가격이 한 420.35 정도가 지금 돼야 된다고 이론 가격이 나오는데 3월 둘째 주에 이제 코스피 200을 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 이제 선물이 419.4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높은 현물을 이제 매도하고 가격이 싼 선물을 하는 이제 매도 차익 거래가 아마 내일 조금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현물이 기초기 때문에 이제 현물을 매도한다고 해서 이제 매도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보통 베이시스가 이렇게 1 정도 근처까지 가면은 조금 매도 차익 거래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은 좀 매도 차익 거래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수급 쪽 설명드리면 일단 오늘 조금 일단 기관이 이제 매수가 많았었습니다. 기관이 한 6,900억 정도 매수가 있었었고요. 외국인이 장초엔 조금 매도로 이제 돌아섰다가 동시아가 때 조금 매수를 하면서 마이너스 한 100억 정도까지는 되돌렸었고요. 개인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한 6,6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은 이제 계속 매수를 하면서 한 5,500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은 막 21억 정도 매수를 하였고 기관은 이제 역으로 한 5,100억 정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한 340억 정도 매수, 기관이 이제 140억 정도 매도, 이제 외국인이 한 14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5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일단 차트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부터 일단 설명을 드리면 코스피 차트는 이제 주상봉의 이제 장기 차트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파동은 이제 1998년도 외환위기 저점부터가 이제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까지가 2파, 이제 닷컴 버블 전까지가 1파, 닷컴 버블 하락했던 게 2파, 이제 금융위기 상승 때까지가 3파고요. 이제 이 닷컴 버블 금융위기 하락 이후 이제 지루했던 조정 장세까지가 이제 4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년, 18년 이제 대형주 위주로 조금 상승했던 장이 이제 5파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이렇게 1파, 2파, 3파, 4파, 5파로 이제 상승 파동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 파동이 A, B, C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이제 큰 1파, 슈퍼사이클상 이제 큰 1파가 여기까지 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하고 이제 코로나가 A, B, C로 떨어지면서 큰 2파도 완성이 되었고요. 코로나 이후로 상승이 이제 아마 3파일 것 같고요. 슈퍼사이클상 이 3파의 1파였지 않았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뭐 파동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 파동으로 추정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채널링이라는 것을 해보면 이 채널이 거의 다음 부분에서 조금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3266이 개인적으로 이 3-1파의 정점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거래량도 사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높았었고 RSI 같은 경우에도 이제 70에서 이제 70을 하회할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정점은 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1파를 일봉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마지막 3-1파는 여기까지가 이제 1파고요. 여기가 2파, 여기가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로 3파, 여기가 이제 삼각형으로 4파가 되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5파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서 저희가 이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은 채널링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고점하고 이 고점도 딱 맞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널링을 해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갈 때가 사실 문제가 되게 되고요. 내려가고 나서 이렇게 조금 급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120분봉으로 한 60분봉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가 아마도 5파 고점이었던 거는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여기가 A파고 여기가 B파고 여기가 이제 C파로 큰 A도 이제 중간짜리 A도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도 A파, B파, C파로 이제 중간 B도 완성이 되었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나머지 이제 C파가 이제 아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아마도 여전히 저는 일단 여기가 1, 2, 3, 4, 5로 이제 C의 1이 이제 완성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C의 2였었고 보시면 아마도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락을 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늘은 조금 상승을 해서 끝났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조금 해외 쪽 차트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아마도 C의 3의 1이 여기까지 온 것 같고 C의 3의 2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이제 C의 3의 이제 3의 1이 여기고 이제 C의 3의 3의 2가 오고 그 다음에 C의 3의 3이 오고 4가 오고 5가 오는 이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일단 두 가지 지금 채널링을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가 이제 10파 저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파 고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어서 이제 1파 저점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C파 자체는 이제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라고 채널링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C3 자체를 채널링을 해보면 여기가 이제 C의 1파의 고점이고 여기가 이제 C의 2파의 고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채널링을 해서 여기까지 오면 이제 C의 3의 3까지가 예상이 되고요. 그럼 사실 정확하게 채널링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은 이제 조금 예측을 해본다고 하면은 여기까지 이제 C의 3의 3이 오게 될 확률이 제일 높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C의 3의 4가 조정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C의 3의 5로 내려가는 확률이 일단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봅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조금 있다가 해외 쪽 이제 일본이나 이제 유로 스톡스나 항생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일봉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일목균형표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제 괴선들 중에서 이 파랑 색깔 선이 전환선이고요. 이제 9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이제 2로 나눈 수치고요. 이 초록 색깔 선이 이제 기준선인데 26일 동안의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2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 회색깔 선은 이제 현재 주가를 9일 뒤로 후행시킨 선이고요. 이 갈색깔 선은 26일 후행 스팬으로서 현재 주가를 26일 뒤로 이제 후행시킨 선입니다. 현재 전환선 기준선 다 역전이 되어 있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준선을 소폭이나마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후행스팬도 다 역전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전히 하락 추세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조금 시간론으로 보시면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저점부터 해서 이제 C파가 하락이 이제 끝났던 부분이 이제 226일로 이제 1환이었었고요. 일목균형표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이제 C의 시작이지 않았을까 판단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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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이제
이 고점 부근에서 또 26일이 보통 이제 1기라고 하는데요. 26일까지가 여기까지 똑같은 날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C는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요. 정확하게는 이 전날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이제 최고점인 이 날에서 이제 이 날이 이제 결국 지나가게 되면 아마 기준선이 떨어지게 될 텐데요. 이제 내일 아마 이 날이 딱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증시가 이 최고점 부분을 상회하지 못한다면 최고점이 3212죠. 3212가 이제 돌파되지 못한다고 하면은 기준선은 이제 내일부터 이제 내일 다음부터 이제 또 하락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준선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 되게 안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 기준선 방향이 이제 시장의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일목균형표에서. 그렇기 때문에 기준선이 이제 떨어진다는 것 자체도 시장이 아직까지는 조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일목균형표로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120분봉으로 괴선들 설명드리면 일단 뭐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상승하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을 상회하였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패턴을 보시면 이 검은 색깔 선이 50일 이동 평균선인데 이 50일 이동 평균선에서 조금 저항을 받으면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50일 이동 평균선 근처도 일단 가지는 못했습니다. 근처는 갔지만 일단 돌파 시도는 하지 못했었고요. 이 검은색, 이 파란 색깔하고 빨간 색깔 영역이 또 구름대라고 하는데 이 구름대도 일단 저항성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름대도 일단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한 것을 봐서 뭐 일단 조금 상승 추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려면 적어도 120분봉 상에서 이 50일 이동 평균선과 이 구름대를 일단 넘고 나서 뭐 그때 고민을 해도 조금 늦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일단 9일 후행 스팬은 이제 호전되었지만 일단 아직까지 26일 후행 스팬이 역전되었던 거를 봤을 때는 뭐 내일 만약에 내일도 상승을 한다고 하면 종가 기준으로 상승을 한다면 이제 정말 좀 상승 추세가 내가 이제 파동을 잘못 매기고 아마도 이제 상승 추세일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다시 파동을 이제 매겨봐야 되겠지만 일단 만약에 내일 하락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여전히 하락 추세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랑 사실 지금 미국이나 원래 니케이 이런 데랑 파동이 조금 상당히 달랐었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조금 이렇게 횡보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렇게 횡보를 보이고 있을 때 조금 약간 파동이 맞춰졌기 때문에 미국 쪽 일단 파동 설명 드린 다음에 일단 외국 쪽 다시 이제 니케이나 뭐 유로스톡스 항생들 설명드리면서 다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P 설명을 드리면 S&P는 똑같이 이제 3주봉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9년도 이제 금융위기 바닥부터가 새로운 파동의 시작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이제 여기가 이제 3파, 3파가 연장돼서 3파고요. 여기가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입니다. 결국 지금 슈퍼사이클상 1파가 개인적으로 3,959에서 일단 끝났다고는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세선을 2파랑 4파 저점에 그어서 올려놓으면은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이제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 추세선을 뭐 지금 현재는 넘어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하락 추세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추세선을 이제 하락하면 그때 조금 하락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목균형표 괴선상으로는 뭐 이 3주봉은 뭐 여전히 전환선, 기준선, 뭐 후행 스팬 다 호전돼 있기 때문에 일단 추세상은 여전히 일단 상승 추세이나 아무래도 일단 이 5파가 여기서 끝났다고는 판단을 됩니다. 일단 이 일봉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마지막 5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가 이제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회 1, 3회 2, 3회 3, 3회 4, 3회 5로 3파가 되게 되고요.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이제 4파, 여기가 이제 5파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2파랑 4파 저점을 그어보면은 그래서 그거 그은 다음에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사실 너무 추세가 높게 나오고요. 이제 보통 이렇게 3파가 연장이 됐을 때는 마지막 5파 채널링으로 채널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5파로만 채널링을 해보면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이제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이제 여기가 이제 5파 고점이었을 것 같은데 채널링을 한번 해보시면 이 2파 저점과 4파 저점을 그어서 똑같이 이제 3파 잠시만요. 이렇게 똑같이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증시가 이 채널을 하락하고 나서 조금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채널에서 캔들이 이제 사실 조금 저항을 받고 재차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
모습이 나타나는 게 이런 것을 이제 사실 쐐기형이라고 패턴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조금 주가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모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곧 있으면 아마도 이제 큰 변화를 나타내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한 번의 하락은 더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실 이게 A, B, C로 그냥 하락이 이제 여기가 이제 A, B, C인데요. 이제 A, B, C로 저는 이제 중간짜리 A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하락 파동이 만약에 끝났었으면은 이 파동 자체가 사실 2파랑 4파 저점을 그은 거에서 지금 보시면 이 하단이 계속 다 닿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이 지금 다 닿아 있는데 이 채널을 만약에 이게 진정한 하락 파동의 시작이었으면 이 채널을 완벽하게 일단 깨야 됩니다. 뭐 적어도 뭐 여기까지라도 뭐 일단 이 채널을 깼어야 되는데 보시면 2파랑 뭐 4파 저점을 그은 채널을 아직까지는 한 번도 일단 깨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 채널에서 닫고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 반등이 개인적으로 A파 이후에 B파 반등이고 A파 이후에 B파 반등이고 지금 이제 C파가 더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일단 60분봉으로 보시면 조금 다시 지우고 보면은 아마도 여기가 이제 A파, 이제 A, B, C, 이제 B파, A파, B파, 이제 여기가 1, 2, 3, 4, 5로 이제 C파가 나와서 중간짜리 A가 끝났습니다. 뭐 채널링을 하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이 일단 끝났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기 저는 일단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일단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뭐 여기가 이제 A, B, C로 저는 이제 여기가 이제 B파도 아마 완성이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합니다. 결국 저는 오늘 저녁에 조금 미국은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목개선으로 사실 설명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현재 주가가 전환선 기준으로 상회하고 있고 뭐 9일 후행스팬은 역전이 되었지만 뭐 여전히 일단 26일 후행스팬은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사실 뭐 하락을 말씀드리기는 일목개선상으로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사실 26일 다만 이제 이 일목의 또 시간론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급락을 했던 1월 27일 날이랑 이제 딱 오늘 이제 딱 26일로 이제 대등 수치가 되게 됩니다. 이게 대등 수치 설명은 뭐 이게 처음 드리는 거라 사실 설명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로나 때 하락했던 파동이 23일이잖아요. 뭐 23일이면 뭐 이때는 리듬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뭐 23일까지 만약에 이게 상승을 했었으면 보통 이게 지금은 정확하게 23일은 아니고 이제 잠시만요. 네, 28일인데 보통 대중 수치가 이제 리듬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항상 맞는 건 아니고요. 이 대중 수치가 예를 들어서 23일 동안 내려가고 23일 동안 올라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일목균형표에서 이제 대등 수치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저점이나 이제 고점 부근에서 뭐 예를 들어서 이 고점에서도 이제 일봉 잠시만요. 네. 아이고. 네. 이렇게 해보면은 뭐 여기가 이제 12일이어서 뭐 여긴 없지만 이 저점하고 고점 보시면 딱 9일 리듬은 맞긴 합니다. 이제 9일을 보통 일절이라고 하는데 일절이 맞는데 이제 이 일절을 보고 나서 아마 또 대등 수치로 하면 이 9일 뒤에 뭔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아니면 이게 저점이거나 고점일 확률이 높거든요. 뭐 이런 것인데 일단 이 대등 수치상으로 일단 이 1월 27일 급락이 했던 날과 사실 조금 이제 26일 일기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일단 오늘 좀 증시가 급등락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0분봉도 이제 일목 개선 설명드리면 잠시만요. 네. 120분봉 설명드리면 일단 뭐 전환선 기준선 다 주가가 상회하고 있고 120분봉 상은 이제 9일 후행스팬은 뭐 아직 역전이지만 뭐 26일 후행스팬도 호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은 일단 지금 당장 뭐 완전히 하락 추세다라고 일목균형표 개선상으로는 일단 설명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변동성 설명드리고 이제 다른 나라 증시 조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증시가 상승을 하면서 일단 변동성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한 2.6포인트, 한 9% 정도 하락을 하였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인적으로는 아직 이 구름대 안에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보시면은 이 후행 스팬 자체가 뭐 상당히 이제
뚫기가 사실 쉬운 국면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 조금 뚫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뭐 9일도 아직 역전이 되지 않았고, 물론 이제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긴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다시 한번 하락하지 않을까, 이 변동성은 조금 상승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니케이 설명을 드리면, 제가 원래 다른 나라 증시는 잘 설명을 안 드리지만 설명을 드리면, 니케이도 보시면은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A, B, C로 똑같이 하락이었던 건 맞고요. 여기가 이제 중간짜리 A까지 온 건 맞았는데, 보시면 이제 해외 쪽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긴 합니다. 이렇게 A, B, C로 B파가 나고 나서 해외 쪽은 아마도 이제 니케이는 이제 C의 1파가 오고 나서 그 다음에 C의 2가 오고, 이제 아무래도 내일쯤이나 뭐 모레쯤에는 C의 3이 조금 나타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B파가 조금 명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유로스톡스를 보시더라도 사실 유로스톡스가 사실 가장 지금 조금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긴 한데요. 120분, 60분봉으로 보시면 유로스톡스는 지금 상당히 상승세가 조금 가파르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가 A, 이제 여기가 이제 B, 여기 1, 2, 3, 4, 5로 이렇게 C인 A파가 이제 만약에 그냥 끝나고 이게 그냥 A, B, C로 만약에 끝난다고 치면은 유로스톡스도 이 3742.53이 사실 넘어가면 안 되는데, 사실 뭐 넘어갈 뻔도 했었고요. 지금 넘어갈 뻔했는데 0.03포인트로 넘어가지가 못했었네요. 0.03포인트가 넘어가지 못하고 이제 사실 돌파는 못했었는데, 만약에 이걸 진짜 넘어가면은 일단 유럽 쪽 지역은 일단 조금 상승 추세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도 판단을 하는데, 결국 유럽이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다른 나라도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는 판단하지만, 저는 일단 뭐 개인적으로 조금 오늘 내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넘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단 항생 쪽 보시면은, 항생 쪽도 이제 30분봉으로 보시면은, 이제 항생도 보시면은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A파 나오고 여기 B파 나오고 이제 1, 2, 3, 4, 5로 이제 C파까지 나오면서 여기까지가 이제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B, C로 이제 작은 A가 나오고, 여기 A, B, C로 B가 나오고, 1, 2, 3, 4, 5로 딱 C까지도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이제 B파가 완성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항생이 조금 명확하게 나오고요. A, B, C, A, 이제 A, B, C, B, 이제 1, 2, 3, 4, 5로 조금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항생을 보면서 가장 조금 이제 1, 2, 3, 4, 5가 나타날 확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증시가 지금 키 맞추기가 돼서 대부분 이제 1, 2, 3, 4, 5로 떨어지는 파동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에서 조금 선행됐기 때문에 이제 C의 3의 파동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해 종합도 똑같기 때문에 일단 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증시 이제 외부 지표들은 이제 달러원 설명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증시가 조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원달러도 달러원도 조금 하락을 하였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환선 기준도 상회하고 있고, 구름대를 넘었고 9일 26일 횡스팬도 호전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환율은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WTI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여기서 도지 모양을 나타내면서 조금 정점을 치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 오늘 소폭 하락하였고요. 한 1bp 정도 이제 매우 극소량 하락했습니다. 뭐 여전히 1.95%라는 것은 좀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는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상승을 하면서 1.45%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뭐 최고점 1.5에 비해서는 상승 폭이 조금 더 더뎌지긴 했지만, 뭐 여전히 일단 증시에 부담을 줄 레벨이라고는 판단을 하고요. 뭐 과거에 이제 최저점 수준이 뭐 0.38, 이제 8월 달 이 부분에서 뭐 0.5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뭐 거의 3배나 올랐기 때문에 증시에 주는 부담은 이제 점점 계속해서 조금 가중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일단 뭐 신용장고나 이제 다른 거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삼성전자부터 일단 개별 종목들 설명드리면, 삼성전자는 일단 이 기대 수익률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파란 색깔 선이 삼성전자 주가 차트고요. 이 연두 색깔 선이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높을 때
주가가 저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낮을 때 주가가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다 보니까 매우 이제 효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이 기대 수익률을 8%를 하회했을 때 증시가 하회했다가 다시 상회했을 때 증시가 조금 이제 주식이 조금 이제 조정을 보이거나 횡보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이 부분도 그랬었고 이 부분도 그랬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7.9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증시가 조금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차트를 일단 보시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소폭은 상승을 했지만 뭐 여전히 이 50일 이동평균선은 아니고 이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뭐 여전히 구름대 아니고 9일 횡스팬은 뭐 돌파하였지만 여전히 26일 횡스팬은 이제 호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적어도 일단 안전하게 매수를 하신다면 기준선하고 구름대를 돌파하고 나서 뭐 그때 매수하시는 게 더 올바른 선택이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지금은 이 검은 색깔 선이 50일 이동평균선에서 계속 일단 지지를 보이고 있고요. 뭐 개인적으로 내일 조금 깨지 않을까라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일단 계속 이 기준선에서 조금 저항을 보이는 것 자체가 결국 50일 이동평균선이 이길지 아니면 결국 이 기준선이 이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 채널을 보시면 계속 일단 좁아지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제가 미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보통 이런 것을 이제 쐐기형 패턴이라고 합니다. 주가가 지금 쐐기형 패턴을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일단 결국 곧 이탈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1, 2, 3, 4 이제 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데 일단 뭐 좀 지켜보고 뭐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안전하게 하면 이 쐐기를 확실히 깨고 나서 그때 하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애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에 좀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선을 하회하고 있고 구름대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9일, 26일 후행스팬도 역전되어 있고 전환선 기준선도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에도 결국 A, B, C 하락 파동 이후 A, B, C, B파가 나오고 이제 1, 2, 3, 4, 5로 C파가 좀 남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페이스북이 아니라 테슬라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테슬라도 이제 잠시만요. 네, 여기가 이제 A, B, C로 이제 떨어진 다음에 이제 B파가 잠시만요. 이렇게 B파가 이제 A, B, C로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고요. 이제 많이 하락한 만큼 이제 많이 B파도 강력하게 올라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C의 1파가 되고 C의 2파 조정을 보인 다음에 이제 C의 3파, C의 4파, C의 5파로 좀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여전히 상승을 했지만 전환선 기준선 다 하회하고 있고 9일, 26일 횡스팬 다 역전이 되어 있고 전환선과 기준선도 역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조금 다 증시들이 반등은 하고 있지만 뭐 이 정도 반등 폭으로 상승 추세가 시작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근거가 부족한 것 같고요. 뭐 적어도 기준선과 뭐 구름대는 넘고 매수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하리라 판단을 합니다. 뭐 아직까지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더 하락을 보고 있기는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 신용장구 설명드리면 코스피 신용장구는 소폭 이제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제 한 21조 한 3천억 정도 되고 있고요. 코스피 절대적인 이제 신용 잔고량도 보시면 거의 뭐 사상 최고치를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가 항상 증시가 고점이었던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유의를 하시는 게 뭐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모양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S&P랑 코스피 밸류에이션 차트 설명드리면 일단 뭐 매일 말씀드리지만 사실 뭐 코스피보다 뭐 미국이 더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뭐 사실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일드 갭이나 뭐 페드뮤어를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고요. 뭐 특히 이렇게 2012년, 14년 이 부분에는 미국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미국 쪽 증시가 이렇게 잘 갔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삼성전자 할 때 설명을 드렸던 그 기대 수익률을 이제 삼성전자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처럼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 금리로 이제 차감한 수치고요.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일드 갭이라고 합니다. 이제 수익률의 차이, 이제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의 차이라고 해서 일드 갭이라고 하고요. 이제 높을 때 주식이 저평가, 낮을 때 이제 주식이 고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최근에 증시도 많이 상승을 하였고 금리도 많이 상승을 하였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일드갭이 지금 이제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고평가 영역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뭐 더 새로운 상승 파동이 시작된다라고 하기에는, 그러려면 정말 기업 실적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단기간에 조금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해야 되는데, 뭐 단기간에 그럴 가능성은 조금 낮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지수는 결국 후행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선행 지표, 그다음에 이제 동행 지표, 이제 후행 지표, 이렇게 경기 지표들이 있는데, 인플레이션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타임 레그가 있습니다. 이제 발생을 하는 게 상당히 제일 가장 느린 지표이기 때문에 일단 뭐 발생을 하면서 기업 실적을 익히는 데는 조금 단기간으로는 어렵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조금 더 조정을 보이고 나서 일단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일단 이 일드 갭으로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그 코스피의 기대 수익률을 국고채 10년으로 차감한 게 아니라 이제 나눈 수치입니다. 보통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페드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페드 모형이라고 불리고요. 이제 최근에 금리가 많이 상승하면서 특히 이제 금리에 더 민감한 모형입니다. 일드갭보다는 이제 나누기 때문에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한데, 미국 금리가 많이 상승하면서 급격히 일단 일드갭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 추세로 가면은 이제 일드갭으로도 조금 고평가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루했던 2012년부터 한 2017년까지 조정 장세에서 코스피는 되게 사실 박스 피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뭐 거의 보시면 뭐 한 1100 정도에서 이 부분까지 보시면 뭐 정확하게 이제 나오진 않는데요. 이제 우측이니까 뭐 한 2200 정도? 2100까지 올랐으니까 뭐 사실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이렇게 박스에 갇혀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배 정도 올라간 게, 보시면 이 일드갭이 미국 쪽이 조금 주식이 저평가다라고 많이 시그널을 나타냈었고요. 뭐 국내랑 사실 할인율 자체, 이 기대 수익률 자체는 차이가 안 나지만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에 비해서 금리가 많이 낮았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좀 많이 상승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 금리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제 미국 쪽이나 우리나라나 다 증시에 조금 부담을 준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제가 이제 매주 월요일 날에 올려드리는 유동성 분석 영상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네, 코스피 그리고 이제 누적 수급 차트 설명을 드리면, 뭐 요즘엔 조금 소폭 매도를 하고 계시지만 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2000년 거의부터 2019년도까지 사실 한 71조를 매도를 했었었는데, 뭐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뭐 거의 20년 동안의 매도량을 한 번에 다 매수를 하고 이제 초과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사실 계속해서 일단 누적해서 일단 수급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특히 기관이 조금 매도 폭이 거세고요.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도 조금 매도할 물량이 남았다고 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설명은 이제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오늘이 사실 이 미국장이 상당히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현물 시장을 좀 보여드리면,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선물은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뭐 현물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저는 사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이제 B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A파고 이제 B파고 이제 여기가 1, 2, 3, 4, 5로 이제 A파가 완성이 되었고 큰 A가 완성이 되고, 여기가 이제 A, B, C로 B파가 완성이 되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오늘이 이제 1, 2, 3 에서 뭐 여기서 잠깐 뭐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일단 3파가 조금 이 C파가 이제는 조금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결국 맞는지 틀린지는 일단 오늘 증시, 미국 증시를 일단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내일 조금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선물로 보시면 3,900 정도가 이미 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이라도 미국 증시가 이 3,959를 이제 최고점을 넘어선다면, 이제는 뭔가 조금 파동을 잘못 매겼고 일단 조금 더 상승 추세가 남아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증시가 이제 조금 하락을 하게 된다면, 여전히 이제 10파 하락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이 증시 방향이 상당히 조금 이 방향성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 될 것 같고요. 뭐 내일 아침에 그걸 보시고 조금 장에 대응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일단 아직까지 이 고점을 넘어서진 못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뭐 유럽 쪽도 거의 다 이 고점에 닿았기 때문에 뭐 유럽 쪽도 오늘 밤에 조금 유의 깊게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